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오신 김한규 제주시의 보궐선거 후보님 오랜만입니다. 한번 네, 인사 한번 자리하셨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제 얼굴이 엄청 빨간데요. 지금 전철역에서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 그려주신 지도에 따라서 이제 열심히 뛰어왔는데 맞았나요 이게? 더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전에 박시영 대표님이랑 직접 이렇게 그려주신 거예요? 예,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되는데. 박시영 대표님을 어디서 뵙고 오셨어요? 네, 지금 다스베이다 녹화를 이제 같이 하다가 다른 방송 녹화를 네. 하고 오셨는데 오늘 거기 이재명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맞습니다. 녹화를 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저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는 줄 알았더니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좀 이따 이재명 후보님이 오시는 거라서 사람들이 네.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위원장님은 뵙고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 이 광역지자체장하고 보궐선거 출마하는 분들한테 공천장을 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 뵙고 인사드렸고, 지금 보궐선거가 전국에서 7개 지역인데 원래 3곳이 민주당 의원이 이제 당선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3곳 이상을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했고요. 일단 지사님하고 저는 무조건 돼야 되고 네. 다른 5분들 중에서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당선되기를 같이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네. 오영훈 지사 후보님 말씀이시죠? 아니죠. 이제 오영훈 지사님도 그렇지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번에 전국에 네네. 7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나머지 4군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험지인데요. 그분들도 다 이제 당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 지역에서 민주당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라 제가 2년 전에 강남병에 출마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댓글로, 김한규 네. 의원님 지금 처음 뵙거든요. 근데 네. 반응이 너무 좋네요. 네. 댓글로 김한귤이라고 그 귤이 이제 네. 제주도 아니 제가 오늘 그 말씀하신 그 이제 선대위 출범식이랑 네. 공천장 수여식 사회를 제가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네.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주 을 지역구에 그 지역구에 23대가 사셨다고. 네, 제주도 분들은 보통 이제 입도 몇 대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들어온 지 몇 대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광산김씨 39세인데 그러면 제주도에 와서는 23세다, 23대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다들 자기 조상들이 고려 말 조선 때 귀향을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본인들의 양반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양반 분들은 귀향 올 때도 같이 이제 노비 이런 분들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의 자손, 뭐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옛날에 족보를 사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하여튼 제주도에 들어간 지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행기를 타고 네. 오셨는데 이렇게 누가 응원해줬다고 하는 네. 그 얘기가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 좀 해주세요. 아침 일찍 그 제주도 말로 하자면 오늘 비행기 타고 왔수다. 제주도에서 이제 항상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사투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셔갖고 제가 이제 서울 출신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연고 없는 사람을 내보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비행기를 이제 이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제 약간 항공 보안 검색하는 분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상한 총도 없는데 왜 부르시지? 하고 딱 갔더니 조용하게 네. 꼭 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갖고 되게 어렵게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번에 출마하는 민주당 여러 후보들을 응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한테 그런 제주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응원 같이 나눠드리고 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나이를 알 수가 없다. 반백살이라는 루머가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루머인가요? 실제인가요? 제가 내년이면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혹시라도 김한규를 젊은 후보익냥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소개하고 싶으시다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 제작진분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박주민 의원이랑 동갑이라고. 아니 정확히 따지면
아니 정확히 따지면 동갑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의원이죠. 박주민 의원. 네. 이제 박주민이 이제 나이는 한 살 많은데 학번이 같고 우리 김용민 PD님. 아, 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처음 유튜브에 나왔던 게 김용민 PD님이 하는 방송에 박시영 대표가 하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갑이다라고 해서 되게 반가워했는데 아직도 말 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진짜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박주민 의원이 소환이 돼서 그쵸. 이렇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박지훈, 네. 박지훈 변호사는 이제 저보다 동생입니다. 동생이라서 이제 군대 훈련 너무하시네 지금 써놓고 웃고 계셔. 네, 저랑 훈련소도 이제 같이 갔었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저도 말을 못 놓고 있습니다. 지원하라고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박 변호사님 아, 이렇게 하고 정말요? 있습니다. 예전에 박시영 TV에서 네. 좀 이렇게 코너를 맡아서 하셨어요. 그래서 박시영 TV가 뭐 키운 인재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는데 사실 그럼 박시영 대표님의 주장입니까? 아니죠. 그거 사실이고요. 제가 제일 처음 강남병에 출마했을 때 아무도 이제 저를 잘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박시영 대표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야 강남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젊은 친구가 있다더라라고 하고 소개를 처음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도 찾아와 주시고 그러다가 조금씩 인지도를 쌓게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용민 PD하고 박시영 대표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때 찾아뵀을 때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네. 저보다 어려 보인다고. 아이, 그거는 진짜 과장이고. 아까도 뭐 저랑 네. 동갑인 것 같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저는 되게 좋다고 본 게 뭔가 그 김한규 후보님을 보면서 스마트하고 뭐 젊고 그리고 또 개혁적인 민주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유력한 그 후보님이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뭐 제가 우리 황인도 대표 좋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해주시는 거는 알지만 제가 따로도 우리가 뵙고 서로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서로 얘기하고 저는 황희도 대표 같은 사람을 최대한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 이제 사실 저희 또래들은 오히려 많지가 않아요. 그 우리 586 선배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그룹들이 정치 활동을 하시고 민주당을 이끌어 오시고 진보 진영에서 활동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40대 분들은 그렇게 정치를 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20, 30대 분들이 많이 손을 들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실제로 정치 활동에 나가실 수 있도록 저는 그 돕는 일, 그게 제가 혹시 정치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제 주요한 과제로 갖고 가고 싶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그 이번에 또 입성을 하길 바라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 미리 질문도 받았는데 뭐 사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천 과정에서의 네. 좀 잡음도 있었고 뭐 경선을 안 해서 아쉽다. 뭐 이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한 번에 그냥 묶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댓글에도 보면 이제 제주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분들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 100%는 아니지만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이 당원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이런 그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중앙에서 이제 제주도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불만은 제가 계속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당에 요번에서 7개 지역 전부 다 좀 시간적인 한계 그런 문제로 다 민주당은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을 포함해서 저 7명이 그런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은 다 이해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여하튼 이번에 반드시 당선이 돼서 다음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같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지 10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슈퍼챗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 게 정찬배 그런가요? 의원님 이후로 되게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네요. 네, 빡친 감사합니다. 강아지 님도 슈퍼챗 쏘시면서 김한규 파이팅, 국힘 후보 조지고 이겨주세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11개월 만에 나오는데요. 청와대 가서 제가 근무하면서 다른 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유권자들, 시청자들, 지지자들을 못 만나는 거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 인지도가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확실히 이제 대외적으로 같이 제 생각을 얘기하고 또 이분들 저에 대한 비판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도 듣고 좀 소통이 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이 되다 보면 너무 이제 일에 이제 파묻히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놓쳤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제가 6월 1일 날 좋은 성과가 있으면 또 자주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청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을 보신 좀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저 되게 사실은 죄송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까지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딱 5일 동안 이제 근무를 못한 건데요. 그래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대통령한테 말씀드릴 때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고 동료들한테도 되게 죄송했는데 특히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가는 이제 기차에 타실 분들을 누구를 태울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다른 분들과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제 자리도 다 확보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 여한 이유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대통령께서 흔쾌히 아니다 가서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께서 특히 이게 4.3 배지인데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본인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잘 알려달라라고 얘기하시고 정말 대통령께서 응원해 주셔갖고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 9일 날 6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꼭 당선돼서 그곳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슈퍼챗도 계속 터지고 있는데 뭐 앞에 말씀 주셨듯이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몇 차례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댓글로도 미리 그런 게 좀 달렸었어요. 뭐냐면 그 스펙이 너무 좋은데 왜 민주당이냐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왜냐면 실제로 또 일부 의원님들이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왜 어쩌다 민주당이냐 이런 얘기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아니 뭐 소위 뭐 서울대를 나와서 스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같이 이제 경쟁했던 현근택 변호사님도 서울대 네. 나오시고 변호사시고 아주 법조인으로서 훌륭하신 분인데 일단은 저는 현 변호사님 제가 고향 선배로 잘 모시던 분인데 이렇게 안타깝게 같은 꿈을 꾸게 돼서 좀 아쉬운데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또 아주 우수하신 분이니까 이제 결국 다른 데서 또 같이 민주당을 위해서 정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약하나마 저도 형님 뭐 좋은 길 가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고요. 현 변호사님이나 저나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라는 건 결국 어떤 세상을 꿈꾸느냐의 문제인 건데 결국은 사실 제가 소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풍족한 직업을 가졌는데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냥 이게 과연 내 개인의 노력으로 이룬 자리인가? 과연 그게 정당하고 떳떳한 건가?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사는 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제가 남들보다 공부하기 좋은 여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정말 실질적으로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런 소위 사회적으로 좀 좋은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못 가져서 그렇지라고 사람들이 폄하할 수 있는데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맞는 길이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진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희도 이사가 평소에 많이 하는 얘기예요. 유능한 진보. 네. 네. 실제로 그때 그 청와대 가시기 전에 좀 종종 찾아뵙고 법적인 조언도 구하면서 되게 든든하다는 말씀 드렸던 이유가 딱 이거였거든요. 제가 딱 말씀 주셨듯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네 게임하느라 뭐 좋은데 뭐 못 가고 해서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특히 뭐 이준석 대표 비판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 우리 그 김한규 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나랑 완전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민주당의 가치를 위해서 저렇게 또 열심히 하신 분 계시지 않냐 그런 분 보고 뭐라 그럴 거냐 이런 그 논리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네,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번에 그 6.1 지방선거의 민주당 표도 이제 유능한 이제 민주당이 돼서 민생을 해결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하고 싶어요. 대통령님이 뭔가 우리 정부의 성과를 얘기하면 자꾸 뭐 자화자찬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굳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비공식 회의에서 하신 얘기가 내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우리 노무현 정권 때도 정말 많은 성과를 냈는데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위축이 돼갖고 그런 얘기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패족이 돼서 보수 정권 10년 동안 민주 세력은 무능하다라는 낙인이 찍혔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민주 세력은 어느 세력보다도 더 수권 능력을 갖고 있고 유능하다.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한 것들은 제대로 얘기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굳이 우리의 성과를 자꾸 얘기하는구나. 저는 민주당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유능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유능해져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고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젊은 민주당 또는 진보의 가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우리를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박미애 님이 아까 진보가 유능하고 돈도 많이 벌자 하셨고요. 또 나니 님이 겸손하셔서 좋아요라고 해주셨는데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감추지만 마시고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좀 잘났다라고 좀 자랑하거나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면 김한규 뭐 수박 아니냐, 뭐 제가 대형 로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스펙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소명 의식입니다. 저는 정말 정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그 가졌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그 이후로도 저 나이가 너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30년이고요. 30년 동안 그 가치를 계속 굳건히 지키고 있고 제가 나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이 정치를 하는 건 정말 나름의 소명의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가 그래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마지막 정무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또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지금 올해가 뭐 한 22년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궐선거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국민들이 원하는 거, 또 제 유권자인 제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내고 여당과 다퉈서 의미 있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정부가 잘못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불통의 정부가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인데 그런 부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로 지적해내갖고 우리 민주당이 정말 상대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꼭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응원의 댓글 너무 많은데요. 그 전용진 님이 원희룡 조심하세요라는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상대 후보 좀 인물 평가를 해주신다면. 원희룡 전 지사는 사실 제주도에서는 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제 정말 그 학생 운동을 하셨는데 대입 수석하시고 학생 운동 수배 생활 이후에 바로 사법 시험도 수석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주도가 아닌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진보 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제주도 분들이 원희룡에 대한 애정이 사실 되게 컸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제주도가 낳은 가장 유명한 분은 고두심이고 그 다음이 이제 원희룡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무소속으로도 당선될 수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원희룡 지사가 조금 사람들이 이제 아쉬워하는 것들은 물론 제주도가 낳은 배출한 인물이지만 도지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제주도의 인물로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지만 과연 도정을 그렇게 도민을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본인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도약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제주도에서 정치를 한다면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바꿀 일은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계속 정치를 하고 싶고 물론 주중에는 국회 여의도에서 일을 해야겠죠. 근데 주말에는 항상 제주도에 가서 도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다시 주중에 와서 구현해내고 저는 제주도의 정치인으로 고향에서 인정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고두심님은 뛰어넘을 수 없어도 이제 앞으로 김한규 후보가 원희룡 장관 후보는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고두심은 좀 넘사벽이고 고두심은 고두심 좀 넘사벽이고. 선생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지난 대선 결과를 봐도요. 제주도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52.59%를 얻었고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42.69%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선거에서도 좀 제주도가 민주당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되는데 지금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도지사 여론조사는 몇 번 나왔는데요. 압도적으로 오영훈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거의 20% 이상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걱정이 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출마한 이제 국회의원 제주 을지역 보궐선거에는 민주당의 3선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사회장을 하시던 분인데 마사회에서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명예 회복을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깝죠. 그 당의 오래된 정치 선배가 무소속으로 나오셔서 혹시라도 민주당의 표를 나눠 가지시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 정치인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쭉 이런 말씀하시는 거나 과거에 또 토론하실 때도 우리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든든하다. 네. 그런 패널이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전 진짜 궁금했어요. 뭐냐면 아까 청와대에 계실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할 수가 없는 현실. 특히 원희룡 당시에 그 후보가 네. 저질렀던 그 여러 가지 만행들을 보면서 참 하고 싶은 얘기 많았을 텐데 그때 좀 어떤 심정이었어요? 저 대신에 해주시는 분이 가끔 있었어요. 탁현민 비서관이라고. 우리 탁 비서관님은 막 물어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막 탁 비서관님 보면 막 박수치고 원래 공무원이 이제 업무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하는데 탁 비서관님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땐 합리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시고 많이 참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희가 정권 말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고 나서 물론 저희는 공무원 신분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상당히 다들 괴로워했어요. 특히 저희가 정부 이양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그 인수위 쪽하고 하면서 결국 인사 문제 해결해내고 그리고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예비비 승인하고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담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눈물을 머금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끼리 5월 9일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쌓아놨던 얘기를 계속 하리라라고 했는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이런 기회를 가져서 다행인데 그 뒷얘기들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더 많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여기 나오십니까?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나와요. 당선돼서 나오십니까? 네, 당연히 당선돼서 나오고 떨어지면 아마 고향에서도 인정 못 받은 정치인은 박시영 대표가 안 부르실 것 같은데. 네. 떨어질 일이 없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도 네. 아날로그 감성으로 그려주시는 분인데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네. 풀어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당선되시면 되죠. 네. 벌써부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되실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아까 한 큐에 가보자고 한규 이런 또 댓글 네. 남겨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좋은 이런 네, 별명이라고 좀 해야 되나? 민망한 이름인데 제가 한큐 사랑이라고 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모임도 이렇게 만들어 팬클럽이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적은 분들이 드문드문 활동하는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한 큐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2020년에 한번 떨어져 갖고 그 이름값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규를 요즘 밀고 있는데 뭐 여하튼 제가 이번에는 고향에서 한 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방금 근데 엄채윤님이 슈퍼챗 쏘셨는데 저랑 동갑으로 보인다고. 아이고. 근데 실제로 뭐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저도 뭐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방송에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때 또 청년,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유능한 청년들을 또 모으고 이 청년들이 계속 또 목소리 내면서 자연스럽게 세대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종종 하셨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다가 청와대로 가셔서 아쉽게 그게 좀 중단이 된 상황이라 그런 얘기를 이번 그 자리를 빌어서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또 믿고 응원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정말로 2030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을 뿐더러 정치인 김한규의 미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15년 후면 또 3040이 되고 그런데 청년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정당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그냥 지금 40, 50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서 당장의 선거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2030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그분들이 정말 뭐를 원하는지를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잘 못하고 원체 대통령이 항상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많이 듣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 갖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다는 얘기를 한번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2030의 생각은 2030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제가 40대도 제가 이해하기 잘 어려운데 우리의 잣대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대통령님께서 아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김비서관이 한번 얘기해봐요라고 평소는 안 그러시는데 예, 약간 짜증을 내시면서 답답하시면서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또 뭐 준비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친하지 않으면 혼을 안 내세요. 그래서 탁현민 비서관만 혼내고 저는 잘 혼내질 않는데 저는 그만큼 2030 요즘 이제 뭐 개딸들 뭐 이런 분들이 뭐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저분들에 한정되지 않고 2030 전반적인 분들이 다수가 민주당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역에 내려가 봐도 아직 2030 분들이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한테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번 선거 이후에 저는 그 부분을 우리 황희둥 대표님이나 다른 청년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정말 제 중요 과제로 갖고 같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같이 노력하는 모습 꼭 보고 싶네요. 탁현민 비서관님 이름 자주 나오네요. 네. 도비. 네. 근데 그런 댓글들도 많이 보여요. 아까 OHDI 님도 그러셨고요. 영리병원 의료 민영화 꼭 막아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김 후보께서 보시는 뭐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뭐 영리병원도 이슈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가 있을 때 어느 날 호텔에서 문짝이 떨어져 갖고 이제 눈이 여기가 찢어졌어요. 얼굴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을 갔고 병원에 갔는데 결국은 마데카솔 발라주고 나가더라고. 거기는 우리랑 달라서 정말 그 최소한도로만 진료를 하는데 그 대신에 마데카솔을 바르기 전에 한 5분이 물어보셨어요. 뭐 입구에서부터 최종적인 의사까지 한 5분이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지서가 나왔는데 응급차 2,000불 200만 원. 그다음에 마데카솔 200만 원이었어요. 와. 네, 제가 갖고 있는 학생 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질 일이라는 게 결국 건강보험의 커버가 줄어들고 결국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대형 자본들, 외국 자본들이 운영하는 영리병원들로 인해서 결국 의료도 결국 돈 많은 사람과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 같고 일반 병원들은
어떻게든 영리병원으로 바꾸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제가 외국에서의 경험,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아, 영리병원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제주도의 문제는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또 이제 촉발시킨 제2공항 이슈가 있어요. 네.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 공항 2개 생기면 좋지. 비행기 타고 다니기 더 쉽고 예약하기도 더 좋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수도권에 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관심을 갖고 나서 보면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거기서 사시는 분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제주도에 계속 사고 비행기는 1년에 한두 번도 안 타는데 비행기가 지금보다 2배로 다니면 거리에 관광객이 넘쳐나고 제주도 쓰레기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길거리의 교통난, 환경 문제 훼손되고 원래는 다 녹지였던 것들이 지금은 다 이상한 그 인조 조형 관광지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과연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땅을 전 국민을 위해서 관광지로 내놓고 우리 삶의 질은 낮아지는 걸 감수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관광 수입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다 그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모르는 그런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갈등 상황이에요. 완전히 반반 정도라서 네. 제가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등을 해소해 가는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해서 저는 이 부분은 도지사님이 되실 분과 함께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양극화 얘기하셨을 때 그게 생각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그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심각한 그 양극화는 성장과 도약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자유를 35번 얘기하고 했잖아요. 전 좀 거꾸로 그게 가고. 예전에 이제는 잘 안 통하는 낙수 효과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더 이상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아주 옛날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빈부의 격차가 사실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네. 그거는 국가가 예산을 통해서 자꾸 저소득층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서 지금 공산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다만 그냥 사회에 맡겨놓으면 그게 본인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든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든 운이 나빠서든 조금 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조금 더 끌어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우리랑 꼭 같이 가자거나 우리 앞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나랑 같이 가까운 데서 같이 살자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정부를 작게 하고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우리 국민들이 꼭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 것들을 조금을 나눠줄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뭐 기부를 많이 하시는 황희딘 대표님 같은 분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좀 걱정돼요. 이번 정부.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지사가 될 분하고 좀 케미가 맞는 그리고 네. 가치와 철학이 맞는 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자연스럽게 이걸 보고 계신 지지자분들 중에 아까 댓글 네. 보면 제주도에 계신 분 뭐 꼭 찍을 거다라고 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힘을 실을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 사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대선 직후의 선거는 여당이 이겼어요. 예. 근데 만약에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이 정부가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거를 보고 항목들을 보고 이거를 지금 꼭 해야 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협조하는 모습을 또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비판할 것 같아서 그런 도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일단 이유가 없이 딱 우리 지금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정하면 이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국민이 보여주고 제가 혹시 국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무작정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합리하고 국민들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지지자분들이 어떤 좀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아, 네. 잘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시고 잘 보시면 맞아. 얘가 제주도 사람이었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분께 연락하셔서 전화해보면 김한규가 누구냐라고 할 겁니다.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보증하시면 뽑아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비록 대학 들어와서 계속 수도권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는 이 과정에서 제가 나름의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던 거고 제가 무슨 정년 퇴임을 하고 나이 다 들어서 이제 제주도 가서 고향에 가서 큰 자리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 40대 때 정치를 고향에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주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제주도의 도움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제주도에서 키워주셔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께서 제주도 지인들한테 연락하셔갖고 저한테 기회를 주시게 한다면 제가 제주도를 그분들과 함께 같이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밭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포인트로 공략을 좀 하면 좋을까요? 김한규 이러니까 뽑아줘야 된다. 저 사람은 당장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기존의 제주도 정치인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과 제가 좀 다른 경험과 또 다른 성장 과정이 있었거든요. 정치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분들이나 도의원분들과 조금 다른 사람들이고 얘는 지금 정무비서관,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으로 실제 국회하고 일을 항상 카운터파트로 했던 게 정무비서관이거든요. 당장 얘를 시키면 써먹을 수 있는 애다. 네. 얘는 일할 수 있는 애다. 얘에 대해서 어떤지는 한번 시켜보고 요번엔 짧게 2년밖에 안 된다.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바꿔! 라고 하시고 써보고 마음에 들면 네. 4년 더 쓰고 그렇죠. 또 4년 쓰고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봐라. 최소한 일은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맞아요. 나온 게 좀 화제가 많이 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거를 이렇게 슬쩍 보여주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노골적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네.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러면서 제가 보니까 그거를 봤다는 분은 있는데 그 사람이 전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사실 최근에 좀 안타깝게도 그 방송에 뭐 우리 좀 당선인 지금 대통령만 나오셔갖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 때는 제가 낙선자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어떤 꿈으로 정치를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여주시면 다른 어려운 얘기보다도 쉬운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장에 잼딸분들이 계신데 네, 오늘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장 네. 질문. 네, 좋습니다. 한 두 개 저희 정도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엄청 많네요. 오늘 김한규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 현장 방청 그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장에 그 이제 방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장 질문이 있다고 해요. 네. 한 두 분 정도만 시간 관계상. 네.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들리나요? 네.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질문을 조금 어제 저녁에 적어 놓은 거라서 개딸 양아들이라는 지지 세력을 아시는지 그리고 언제 알게 되었는지랑 개딸이라는 지지 세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030이 이끌은 포지티브한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이전에도 2030들이 집회나 이런 부분으로 정치를 참여했었는데 이제서야 비춰지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저도 학창 시절에 뭐 좀 옛날이지만 같이 이제 집회에도 나가고 저희 때는 다 그랬던 세대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구호를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약간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팔로우를 하면서 계속 페이스북도 보고
그분들이랑 소통하시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우리 황희도 대표랑 2030의 정치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것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의 해결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분들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공격적인 언사를 잘 못 써요. 그런데 지금도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과거하고 다른 표현이잖아요. 저는 그런 긍정적인 방식의 어떤 민주당의 활동을 저는 그분들과 제가 같은 지향과 방식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있긴 하지만 김한규 딸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원하지 않고요. 예, 저도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를 우리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같이 이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응원하시면서 저도 격가지로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 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저번 주에 제 지인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다녀와서 하시는 말이 좋긴 했는데 이 돈이면 해외여행 가겠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주도가 관광 도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지역 경제 측면에서 좀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따님 두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희 그 2030 청년층에 대한 혹시 공약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관광 문제는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해외보다 제주도가 좋거든요. 예. 그리고 해외 여행은 저도 가봤지만 패키지이기 때문에 되게 옵션 투어 같은 게 많고 그런데 제주도는 보통 스스로 렌트카를 빌려서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잘 찾아보시면 제주도도 그런 패키지 투어는 있어요. 싼 여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장점이라는 거는 그런 패키지 투어도 있지만 조금 더 비싸지만 자유롭게 렌트카를 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를 고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많고 제주도는 그 해외 패키지 투어하고 달리 아직도 자연 관광지가 되게 많아요. 인위적인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널브러져서 바다를 보고 뒤를 돌면 한라산을 보는 이런 관광지가 많아서 물론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그런 새로운 옵션들도 준비를 해나가겠지만 또 제주도의 장점이라고 또 관광의 장점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2030 문제는 제주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방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해요. 제주도에 일자리가 별로 없고요. 제주도엔 백화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활도 힘들고 네. 그래서 우리 오영훈 후보가 연봉 4천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기업을 한 20개 정도 유치해내는 거를 공약으로 세우셨는데 저도 기업을 자문하면서 나름의 네트워크와 그 관련된 법령들을 또 그리고 관련된 기업 문화, 투자 문화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데 저는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정말 제가 서울에서 잘 모르던 것들을 고향을 가면서 느껴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게 정말로 그분들 제주도 분들한테는 이게 당장 닥친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서울에 와서 어디 단칸방을 빌려서 월급을 거의 다 집세를 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야 되는 이런 환경을 탈피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실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네. 김한규 후보와 함께하는 제주도를 꿈꾸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 아쉽게 못한 말이 있다면? 고향에 내려가서 되게 좋아요.
사실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알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사랑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경력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제주도의 방식으로 또 김한규의 방식으로 그분들께 계속 다가가겠습니다. 시청하신 분들께서 기존에 저를 알고 계시던 분 아니면 오늘 처음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 혹시 오늘 느끼신 감정 제주도에 계신 분들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 갖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근데 마치기 전에 김한규 후보님을 위해서 슈퍼챗을 또 많이 쏴주셔가지고 네. 그분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엄채윤님, 저스님, SCM님, 나니님, 수리님, 블랙드래곤님, 수리님도 블랙드래곤님은 아마 3번인가 2번인가 보내주셨고요. 성난이님, 양희웅님, 빡친 강아지님, HJKG님, 일루아님, 피비님, 말랑이님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감사합니다. 송영길 후보 출연 때는 얼마나 많이 보내주실지. 네. 네, 야, 여기서 오늘 이제 승리하고 또 다시 모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당선돼서 이제 국회의원인 김한규 의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